어느 해 유난히 춥던 겨울이었습니다. 월세는커녕 보증금마저 남아있지 않은 먹을 것이라곤 라면이 전부였고, 전기와 가스는 끊겼으며 착신조차 거부된 핸드폰이 시계 역할을 하고 있었던 낯선 도시의 원룸. 그곳에는 오늘은 일을 나갔으니 밀린 이 땅을 받아와 끊긴 전기와 가스 요금을 내고 쌀도 사고 핸드폰도 살려서 내일부터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겠지 라는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며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착하고 순진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저에게는 밀린 일당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받은 일당으로 담배와 라면을 먼저 사고 남은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라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 인생을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하느라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언제 한 방이 터질까 하는 생각뿐인 진짜 쓰레기 같은 도박 중독자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심각한 도박 중독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빚을 지게 되자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지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비겁한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멍청하면서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스스로 가족들을 위해 남자답게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자유했습니다. 졸음운전을 가장한 교통사고로 죽어 사망보험금이 힘들어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유서는 미리 우편으로 보냈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리 아래로 추락한 차 안에서 하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치 2주의 찰과상뿐이었습니다. 너무 멀쩡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차만 떨어뜨리고 나서 따로 차에 탔을 거라는 보험 사기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정말 억울했습니다. 멀쩡하던 차만 폐차하고 빚은 더 늘었습니다. 그 억울함 때문이었는지 저는 도박을 멈출 수 없었고 빚은 더욱 늘어갔습니다. 더는 버틸 힘도 의지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박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100만 원을 빌리다가 10만 원, 만원, 1000원까지 빌리고 나무 차 안에 굴러다니는 100원짜리 동전을 훔쳐 도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중독자의 일상을 반복하던 어느 하루, 일을 나간다고 새벽에 나와 온종일 시내를 거닐었습니다. 힘들면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담배조차 떨어져 바닥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 피우며 어떻게 생을 마감해야 남은 가족들에게 약간의 돈이라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곤 절 내몰았습니다. 건널목의 녹색등이 깜빡거릴 때가 되면 미친 듯이 뛰었고 녹색등이 켜지자마자 뛰기를 반복했으나 그날 저는 신호 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하는 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갔고 그러다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고 싶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방법이 없다고. 저는 울면서 믿지도 않는 신께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살고 싶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진실하게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이해한다고 위로했고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과 말에 이끌려 단도박 모임이라는 곳에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변했습니다. 아내는 제 하루 24시간을 감시하며 제 말과 행동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해와 배려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저는 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신께 간절히 기도하던 제 마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단도박 모임에 나가면서도 2달간 하루도 쉬지 않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 인간 쓰레기 도박 중독자가 바로 저 인후 김입니다. 그리고 그런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재활용하려고 노력했던 불쌍한 여인은 바로 저의 아내 인후 도 여사입니다. 제 아내 덕분인지 이제야 온정신이 돌아온 건지 다행히 지금은 도박을 멈추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단도박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한 번에 하루씩 7번만 참으면 금방 회합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그저 한 번에 하루씩 매일 아침 다짐하고 실천하면서 하루를 잘 버텨냈다고 스스로 격려하고 반성하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람하지 않던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버텨낸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도박에 취해 있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니 알게 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과 슬픔은 존재한다는 것을. 다만 도박 중독자와는 다르게 그런 삶 안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찾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돈 때문에 쪼들리지만 가끔 행복하고 종종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에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박을 멈추면서 반드시 지키고 있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때는 숨 쉬는 것조차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잘못과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귀찮아서 대충 거짓말로 넘기곤 했습니다.
특히 잘못을 저지르거나 도박에 관련된 일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의 무서운 점은 작은 거짓말이라도 마치 달걀 귀신처럼 배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걀만한 크기였던 달걀 귀신이 발로 차면 2배씩 커져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어렸을 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처럼 제 거짓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결국 저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실수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도 즉시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대충 거짓말로 넘기지 않고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삶의 시작은 매우 지루하고 힘들고 귀찮았습니다. 가끔은 선의의 거짓말로 포장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짜증이 날 정도로 솔직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노력이 작은 씨앗이 되어 마치 달걀 귀신처럼 자라났습니다. 진실의 힘이 커질수록 저도 함께 성장의 감을 느낍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헛된 미래를 꿈꾸지 않으며 오롯이 지금에 만족하는 법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버릇을 들이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 노력은 그 이상의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박을 멈춘 5년간 아내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만 믿고 살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는 전공을 바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자격증을 여러 개 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재발하더라도 밥벌이는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공부가 이제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합니다. 하려면 혼자서만 하던지 물귀신처럼 저까지 꼬드겨 공부를 하게 했고 저 또한 올 초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기사 1차 시험을 통과했고 며칠 후 2차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아마도 도박이 저희 부부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며 두서없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순간도, 힘든 순간도, 기쁜 순간도, 슬픈 순간도 언젠간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도박의 늪에 빠져 영원히 지나갈 것 같지 않던 시간이 어느새 지난 것을 깨닫고 난 후 이 글귀가 제 인생의 글귀가 되었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사합니다.